안녕하십니까. 탐나 종실 안라군 대종회 정부전공 대종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왕국 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강에서는 정랑을 창안하여 사용하였던 38세 성수를라 시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기 전 1195년 12월에 태자 걸체기 왕위에 즉위하니 바로 성수를라였습니다. 이때 고조선 23세 아을 당군이 할애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때는 서기전 1255년에 탄생하시어 나이가 60세로서 상당히 연로하셨습니다. 성수를라 시대에 탐나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으로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말과 소를 부려 농사를 짓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축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방목하는 말과 소들은 함부로 민가 울타리 안을 뛰어들어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지럽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 지자 왕은 대소신료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말과 소들이 함부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일이요?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폐하, 목축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서 하도록 쫓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하, 아닙니다. 그러면 목축은 우리 탐나에서 아주 중요한 재물을 얻게 하는 일인데 멀리 쫓아낸다면 목축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목축은 농사일을 많이 도와 서로 멀리 떨어지면 농사짓는 일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을 나누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소도 잘 기르고 농사도 함께 잘 짓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요. 이때 곰곰이 생각만 하여 듣고 있던 대자평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올레에 정랑을 설치하여 마소의 출입을 막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올레에 마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올레에 정랑을 설치하여 대문 역할을 하도록 하면 마소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마을마다 올레마다 정랑을 설치하여 마소와 함께 도둑까지 침입을 막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탐나는 다시 안정과 평안을 찾아오고 도둑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대문은 집주인과 방문객 사이의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정랑이 걸쳐져 있는 개수에 따라서 집주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 개를 걸쳐 놓으면 집주인이 잠깐 외출하여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신호로 사용되었고, 두 개를 걸쳐 있으면 제법 오랜 기간을 외출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모두 걸쳐져 있으면 출타 중으로 당일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정량이 모두 걸려져 있는 경우 방문을 삼가하거나 주변 이웃들이 집주인의 가축을 돌봐줄 수 있는 신호체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탐나의 대표적인 상징물 하나인 정랑을 지탱해주는 정주석은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정주목이었습니다. 고온 다습하고 피가 많은 탐나에서는 땅속에 박아둔 정주목 밑둥이 쉽게 썩어 1, 2년마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돌로 만든 정주석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랑은 남쪽의 섬지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섬나라까지 항로를 타고 퍼져갔습니다. 태평양과 인동을 끼고 있는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물에 모일 수 있는 해양 공간이었습니다. 남쪽 끝에 있는 인도시아 순바섬 전통마을에도 화성폭발로 생긴 현무암들이 마을을 둘러싸여 있는 돌담이 되어 있었고, 대문마다 탐나에서 보는 정랑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무를 한 개 내리면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나간 것을 의미하고, 대나무를 2개 내리면 바로 잠시 나갔다는 뜻이고,
놀랍게도 규학적으로 쓰임새가 탐나의 정랑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들은 정랑은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합니다. 멀리 남방의 순바섬의 이슬람 국가의 인도네시아 중에도 유일하게 토착 신앙의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고산가옥 밑에는 가축들이 우리고 흙, 돼지를 비롯하여 말, 닭 등의 일상에 필요한 가축을 길러 자급자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축 문화권 역시 탐나와 같았습니다. 가축을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1차적인 용도로 돌담과 정랑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 섬에서 순바섬까지 즉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 지역의 섬에 나타나는 일종의 집대문이었습니다. 정랑이라고 하는 대문으로 된 구조가 탐나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운남서까지 물론이고 멀리 스리랑카까지 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대문이란 1차적인 용도와 함께 기호학적인 의미까지도 같은 하나의 생활 문화권을 이루며 탐남구 문화 발달을 선도하였습니다. 성술시대에 중국 상나라에서는 서기전 1192년에 무종왕이 사망한 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통치 세력의 부패가 점차 심화되어 갔습니다. 왕들은 안일했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잘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즐거움만 추구했습니다. 이때 서양에서는 트로이 왕이 아들인 파리스가 스파르타 멜렐라오스의 아내와 헬레네를 데리고 달아나자 메델라오스의 형제인 아가메프톤이 트로이를 치기 시작해서 아킬레우스 등을 필두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공방만 되풀이 되는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어 트로이와 그리스 군대의 전쟁이 무려 9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오디세우스가 책략을 놓아 속이 비어있는 거대한 목마의 복병을 숨기고 목마를 남기고 그리스 군대는 철수하였습니다. 목마에는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고 트로이 해안은 세워두었습니다. 트로이 군은 목마를 발견하고 그리스 군이 첩자 속임수를 말리어 목마를 성 내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목마로 인하여 잠시 고민하였으나 트로이 사람들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밤새 흥청망청 축제를 즐기고 술에 취해 골마 떨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목마 안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가 정성문을 열어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마무리되었고 훗날 살아남은 트로이 국민들은 로마에 건국을 하였습니다. 성술을라 31년에 서기전 1665년 4월에 왕이 붕어를 하시니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천수가 이때 90세였습니다. 죄관들을 정하여 제단을 쌓고 토기에 곡식을 담고 기르니 돼지를 잡아 제물로 제단에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모여 경배하며 왕의 덕망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니골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박시설 축조에 힘썼던 제39세 올스룰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